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내가 제일 잘나고 윤영미 씨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야야야! 네, 안녕하세요. 28청춘 덕분에 매주 젊어지는 윤영미입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나이가 어려질지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보기만 해도 아파요. 그만하세요. 아우. 뼈를 깎는 아픔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네. 자,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같이? 그만큼 좋아지셨나 보다. 아니 얼굴도 이뻐지셨는데? 자, 오늘의 주제 퀴즈 나갑니다. 운전자의 교통사고 확률. 네모 때문에 높아진다. 네모에 들어갈 말은 과연 뭘까요? 정답에 도전하실 분 손 들고 대답해 주세요. 시력 저하요. 시력 저하.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눈이 안 보이니까요.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시력자. 얘기가 되죠. 아, 치매 아닐까요? 치매. 네. 최근에 시장을 돌진한 저 운전자가 치매 치료를 중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매인가 보다. 아 그러네. 또 다른 분. 저는 저혈당일 것 같아요. 와,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혈당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어서 교통사고가 나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와, 다들 정말 일리가 있는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오늘의 주제 퀴즈의 정답은 뭘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왜 뭐야? 왜 뭐야? 정답은 어머, 관절염. 하나도 못 맞췄네요, 우리가. 하나도 못 맞추셨어요. 관절염? 너무 의외인데 운전할 때 관절염이 맞아. 예,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고 확률이 왜 높아지는 것일까요? 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운전자의 교통사고 원인은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급발진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치매, 뭐 의식을 순간적으로 잃게 되는 저혈당, 또 우울증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관절염을 앓는 운전자가요, 관절염이 없는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20% 높았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1년 동안 이 일어난 노인 운전자 사고 중에서요, 관절염을 앓는 운전자가 이 사고를 낸 비율이 48.6%였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관절 통증이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염이 다리 근육의 반사신경을 억제하게 되고 이 때문에 주행 능력이 손상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이 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무릎 골관절염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제동거리, 즉 브레이크를 밟고 완전히 멈추기까지의 거리가 대조군에 비해서 3m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야, 이 관절염이 운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네요. 관절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퇴행성 관절염의 환자 수가 2023년 기준으로 약 4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9년에 발표된 60대의 병원 내원 현황을 보면 이 땡땡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보다 관절염 환자가 약 2배나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감기입니다. 감기보다도 관절염 내원 환자 수가 2배가 더 많았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약 83.5세인데 만약 60대에 관절염이 걸렸다면 20년 이상을 관절염에 시달리면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손원수 씨가 예. 지금 한 40대 중반이죠? 아, 제 연예인 나이를 그렇게 공개를 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손원수 씨도 이제는 네. 좀 관절염에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왔다라고 아주 젊은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이 연골은요, 이 40대만 넘어도요, 이 마모가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실제 40대 이후부터 90%가 연골의 손상을 겪는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진짜 요즘 그 육아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관절통이라고 처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게 너무 걱정돼요, 지금. 자, 지금 저희가 만나볼 분은 무릎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60대인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만나보겠습니다. 동네에서 이상한 물건 들고 다니시는 분 못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그거 같아요. 그럼 저 비가고 검은 물체 같은 걸 막 들고 다니던데 깍깍거리는 소리도 좀 들린 것 같거든요. 그거인가? 소리가 계속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네, 저희가 만날 분이 점점 궁금해지네요. 우산을 짚으면서 걷는 소리였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김화자입니다. 저걸 안 짚고서는 생활하는 게 불안해서 항상 짚고 다녀요. 거의 한 10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연골이 다 마모가 되면 퇴행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퇴행성 관절염 4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골이 아예 없어서 이제 인공 관절 수술을 한 거죠. 왼쪽 무릎은. 예, 이게 흉터예요. 오른쪽도 지금 뼈끼리 부딪혀서 뼈가 조금 달아 들어가는 상태래요. 아픈 다리나 수술한 다리나 불편한 건 똑같아요. 수술을 3년 전에 했어도 아직도 내 무릎이 힘이 안 받아지고 아프니까 저걸 안 짚고서는 생활하는 게 불안해서 항상 짚고 다녀요. 지팡이를 짚고 나가면 다 쳐다보잖아요. 그 시선이. 그게 싫어서 우산을 짚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시구나. 아이고. 올라가는 모습이 다 불안불안해 보여요. 아이고. 이게 쉽지 않지, 계단이요. 아유. 버스 한번. 신경을 좀 쓰셔야겠는데 버스 타는 것도. 과거에는 달리기를 무지 잘했어요. 옛날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진짜 사람이 못 걸으면 인생 끝난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희망이 없어서 우울증이 온 거죠. 이제 우울증 약도 한 몇 년 먹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어디 가시는 걸까요? 그렇지. 잡숴야 하니까 시장도 봐야죠. 근데 집 근처 시장까지 가시는 일 자체도 고된 여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장님, 이거 사과 4개 주세요. 아이고, 집에 겨우 도착했는데 또 계단이 있어요. 아유, 하나하나가 다 장애물처럼 느껴지실 것 같아요, 진짜. 계단 올라갈 때 잘못하면 넘어지니까 항상 조심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다니죠. 언니, 어쩐 일이야? 이렇게 추운데 시장 갔다 오는 거야? 방해가 없어. 많이 춥지? 누구인데 내가 들고 올라갈게. 힘들어. 잘 아유, 조심해. 동생 덕분에 다행히 좀 조금 수월하게 올라가시네요. 이렇게 주저앉아. 나이 추우니까 다리 더 아프지? 다리가 오그라들어서 펴지지가 않아. 아유. 손이 아프니까 이것도 못해. 나이 더 먹으면 이게 점점 더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손도 좀 한 거의 바늘로 막 찌르는 것 마냥 쑤시고 아파요. 연골이 없으니까 얘가 뼈가 꼬부라지는 거래요. 의사 선생님 얘기가. 근데 그게 바로 퇴행성이래. 이 손가락도. 또 그냥 이렇게 한번 만나면 그냥 손만 쳐다봐도 속이 상해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냥 다리 찔뚝찔뚝하면서 빨리 걷지도 못하고 그런 거 보면 그냥 항상 수시로 마음이 아프죠. 나 이제 갈게. 그래. 와서 고생만 하고 가네. 또 올게 언니. 그래. 날도 추운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꿈을 좀 가끔 꾸다가도 이건 아니지 하고 이제 절망에 빠지죠. 이 관절염 너무 원망스러운데요.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화자 씨 어디 계실까요? 네. 안경을 쓰셔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무릎 관절이 아프셨어요? 저기 2008년도에 남편이 쓰러지셨어요. 근데 손 쓸 틈도 없이 저희 곁을 떠나셨거든요. 갑자기 제가 가장이 되니까 아이들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졌다고 진단 받은 게 벌써 10년이 됐어요. 질문 있는데요. 한국인이 관절염에 취약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예,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한국인의 시그니처 자세 있죠. 양반다리. 네, 무릎을 꺾고 앉는 자세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제가 이 무릎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무릎 관절은 크게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릎뼈 앞쪽에 이 슬개골, 허벅지에서 내려온 대퇴골, 종아리로 이어지는 경골이 무릎을 이어주고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반다리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눌리죠. 아파. 자, 무릎의 각도가 이렇게 꺾이면 130도까지 꺾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파요. 그만하세요. 네, 허벅지 뼈가 정강이 뼈 윗부분인 연골을 누르는 이런 표면적이 줄어들면서 같은 압력을 받더라도 훨씬 큰 무리를 받겠죠. 결국 관절 내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관절 손상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이 한국인에게 소파는 등받이일 뿐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좌식 문화는 무릎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다들 오다리라고 들어보셨죠? 예, 접니다. 예. 네, 이 오다리는 이 무릎의 안쪽으로 휘어서 무릎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퇴행성 관절염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일자 다리의 경우에는 체중의 부하선이 관절의 중앙을 지나면서 연골 전체에 골고루 이렇게 하중을 받게 되잖아요. 하지만 다리가 휘어서 오다리가 되게 되면 체중의 부하선이 무릎 안쪽을 지나기 때문에 일자 다리와 비교했을 때 이 무릎 안쪽에만 체중이 2.6배 더 실려서요. 이 내측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오다리의 변형은 계속 심해지고 관절염 역시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다리는 눈에 띌 만큼 변형이 와야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 좀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빨대 하나만 집에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 이 빨대 하나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너무 궁금해지는데 저도 혹시 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윤영미 씨와 함께 내 다리가 과연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군인 오다리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욕심나죠? 예, 나오세요. 네. 네, 나오세요. 저도 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빨대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무릎뼈 양 끝을 이제 두 손가락으로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이렇게 잡아보고 이 한 가운데를 찾은 다음에 빨대가 그 일자가 되도록 붙여주세요. 양쪽으로.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한번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휴대폰 있잖아요. 네. 휴대폰에 보면 카메라를 켜면 촬영 모드 중에 이 격자 무늬가 보이는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카메라를요 몸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요 위에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캡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윤영미 씨 먼저 해볼게요. 배에 힘 주시고요. 네. 배가 나오면 안 되니까. 네. 찍었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아,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방금 찍은 정말요? 윤영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정상입니다. 네. 저 정도면 정상이에요? 네, 저 정도면 정상입니다. 한번 그 김기순 씨 결과 한번 볼까요? V자가 됐어요. 네, 완전 C자로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오다리가 시작되었고요. 지금 이 테스트는 집에서 손쉽게 해보는 간이 테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좀 C자 모양이다. 그래서 오다리인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병원에서 한 번쯤은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무릎 속으로 들어가서 연골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골은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이렇게 3mm 두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얇다. 아니, 저 얇디 얇은 저 딱 한 장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3mm 정도의 얇은 연골이 평생 체중을 지탱하면서 뼈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위아래의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연골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활액 보이시죠? 예. 이 활액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혈관 대신에 이 활액이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활액이 어떻게 해야 영양분을 연골에 쭉쭉 넣어줄까요? 바로 연골의 구성 성분 중 수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콘드로이친이 풍부해야 하는데요. 이 콘드로이친은 연골에 탄성을 부여하고 관절의 쿠션과 스프링 그리고 마찰을 최소화하는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자, 연골은 압력을 받을 때는 스폰지처럼 압착이 돼서 노폐물을 이렇게 잘 배출시키고요. 압력이 약해지면 또 원상복구가 되면서 이 연골이 활액을 빨아들이면서 영양분을 충분하게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몸속 콘드로이친이 부족하면 관절염 위험도 더 커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콘드로이친은 2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대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 콘드로이친의 감소는 무릎 연골퇴행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콘드로이친이 부족하면 연골의 수분 유지, 충격 흡수, 염증 억제 등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건조해진 연골이 얇아지고 또 이렇게 약해지게 됩니다. 결국 마모와 손상으로 이어져 이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퇴행성 관절염이 와도 내가 퇴행성 관절염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관절염의 진행 과정을 제가 엑스레이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연골이 닳으면서 관절 사이가 점점 좁아지고 결국 뼈까지 맞닿게 됩니다. 그런데 이 5장의 사진 중에 내 관절에 이상이 있다고 알아차릴 때가 언제쯤일까요? 한 3기 정도 돼야 알아차리지 않을까요, 혹시? 저는 한 1기 정도, 1기. 그래도 2기?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3, 4기가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늦구나, 너무. 연골에는 혈관도 신경도 없어서 초기에는 통증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아니,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연골이 닳고 관절염이 오는 건 이거 필연적인 건가 보네요. 글쎄,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깜짝 퀴즈가 나갑니다. 다음 중 관절염에 걸리지 않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소, 2번 고양이, 3번 앵무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조심스럽게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지방을 많이 다니면서 농산일도 도와드리고 네네. 하다 보면 이제 소를 많이 접하는데 이 소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관절염이 없기 때문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양이 같아요. 네. 왜요? 고양이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낙상이 없다고 하고 저는 앵무새 같아요. 앵무새. 앵무새는 날아다니니까 걷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나무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말만 네. 하잖아요. 그죠? 그러네. 예.
정말 정답이 저도 예측이 안 되는데 자, 정답을 발표해 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요. 셋 다 관절염에 걸립니다. 안 걸리는 동물이 없어요. 아, 소는 진짜 안 걸 줄 알았는데 아니 동물이 다 이렇게 다 관절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다리뼈가 두껍고 튼튼한 소도요, 이 관절염은 피할 수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네, 연구에 따르면 이제 소의 90% 이상이 이 퇴행성 관절염을 겪는다라고 하고요. 또 나이 든 고양이에게도 퇴행성 관절염은 흔한 질환입니다. 심지어 이제 날아다니는 조류도 이 가느다란 다리로 이 몸통을 지탱해야 해서 노화와 비만 등의 이유로 퇴행성 관절염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정말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해할 게 인공관절 치환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OX 퀴즈로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한 번만 하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방청객 여러분들 답을 해주세요. O, X, X는 이렇게 해주세요. 자, 거의 다 오네. X가 좀 숫자가 딸리고요. O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그럼 여러 번 해도 되는 건가요? 아, 여러 번을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여러 번을 하게 됩니다. 먼저 마모된 연골과 뼈의 일부를 다리축에 맞게 이렇게 절단을 합니다. 뼈를 이렇게 깎아냈죠. 뼈를 깎는 아픔이라는 네. 게 그거네요, 진짜. 바로 그런 네. 얘기네. 자, 그리고 요 금속 재질로 된 인공 관절을 허벅지와 정강이 뼈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금속이었구나. 끼워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사이에서 요 베어링 역할을 하는 이 플라스틱 요 베어링을 관절 안에 껴서 이렇게 다리를 반듯하게 펴주면 이게 인공관절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 수술이 수명이 다하면 요 플라스틱 베어링이 닳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이 수명이 15년에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베어링을 교체하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2차 수술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베어링만 교체하면 다행인데 이것까지 다 달아서 기계를 또 고장내면 이번에는 뼈를 깎는 게 아니라 이걸 잡아 뜯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뼈를 물고 뜯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혈도 많고 훨씬 복잡한 수술이 되죠. 그리고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1차 수술보다 고령일 때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60에 수술하신 분이 80에 2차 수술을 하면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시고 이 인공관절 수술은 예방적으로 하는 수술이 아니고요. 내가 너무 불편할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한 수술입니다. 결국엔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나의 연골을 아끼고 아껴서 끝까지 잘 쓰는 게 가장 좋은 일 같은데 자,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네, 61회 때 만났던 임성자 선생님 기억나세요? 알죠. 그 육아하시는 분. 맞아요. 관절염 통증에도 손주 8명을 맞아, 8분 돌보는 맞아. 모습에 저희 굉장히 안타까워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던 임성자 씨가 28 청춘 출연 후 관절염 개선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임성자 씨 어디 계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얼굴도 이뻐지셨는데?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28 청춘 출연 후 강철 같은 무릎으로 다시 태어난 임성자입니다. 와, 세상에. 아니, 강철 무릎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몇 주 만에 가능하십니까? 제가 손주가 8명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이 한참 뛰고 막 활동량이 많을 때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노력해서 할머니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멋지시다. 네. 그러게 저 손주들을 위한 할머니의 위대한 도전.
강철 무릎으로 다시 태어난 임성자 씨의 도전기를 한번 만나보시죠. 아, 이거 과거 모습입니다. 예. 황혼 육아만 14년 하시면서 네. 관절염 때문에 온몸의 관절이 아프셨잖아요. 맞아요. 한결 나아지셨다. 예전에는 그 산 입구만 갖고 좀 부러운 눈빛으로 그냥 쳐다보고만 왔는데 이제는 이제 산에도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기분도 상쾌하고 좀 날아갈 것 같아요. 얼굴도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세상에. 어디 가시나요? 오늘 또 손주 마중 나가시는 건가요? 어디 가시죠? 아, 여기 거기 같은데 체력 없으면 안 되는 키즈 카페. 아유. 네. 네. 어머나. 어머. 어머나. 손주구나. 오. 그렇죠. 애기. 아이고. 같이? 아이고. 같이? 아이고. 같이? 관절 건강이 그만큼 좋아지셨나 보다. 예전에는 가가지고 그냥 의자에서 앉아서 그냥 애기 노는 것만 지켜봤는데 이제는 무릎이 이제 관절염이 좋아지다 보니까 손주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기분도 좋아지고. 가자. 좋잖아. 옛날엔 다리 아파갖고 맨날 네 혼자 갔지? 뛰어가는 거를 옛날엔 저 바라만 봤는데 지금은 이제 나란히 같이 걸으니까 이제 안심이 되죠. 아유, 나란히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할머니 갔다 오겠습니다. 잘 갔다가 잘하고 와. 잠깐만요. 그 관절 건강은 달라졌는데. 아우, 집안 풍경은 뭐 예전하고 똑같네요, 그죠? 아이고 어느 또 난장판이네 이거. 아이고. 예전에는 쭈그려 앉아서 막 방도 닦고 그러는데 무릎에 많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최대한대로 무릎에 무리가 안 가도록 청소를 하고 있어요. 무릎이 좋아지니까 많이 이제 수월해졌어요. 또 운동 좀 해볼까? 그 이팔 청춘에서 코 근육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플랭크도 하시고. 플랭크를 처음에는 5초도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20초 이상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꾸준히 노력했어요. 자, 오늘 저녁은 어떤 걸 준비하실까요? 냄비가 3개나 있어. 세상에 요리 3개 동시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 맛있네. 예전에는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래 서서 음식해도 이제 괜찮더라고요. 안 아프고. 그죠? 와. 이거 할머니가 한 거야? 응, 할머니가 했어. 나 청국장 좋아하는데. 영양가도 많아. 관절에도 좋대. 우리 맛있게 먹어볼까? 응. 그래. 할머니가 이렇게 관절 건강을 되찾은 덕분에 손자도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네.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맛 어때? 먹어보니까? 맛있어. 맛있죠? 맨날 이렇게 해줘. 응, 해줄게, 이제. 할머니 이제 안 아프니까 자주 해줄게. 할머니 최고. 고마워. 할머니 아프면 안 돼. 응, 안 아플게, 이제. 손주들이 인사를 참 아이고, 잘해요. 챙겨주네. 좋은 점은 이제 안 아프니까 좋고 우울감도 없어지고 나날이 이제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무릎이 건강해져서 너무 좋고 나랑 놀아줘서 너무 행복해요. 할머니 무릎 내가 지켜줄게. 우리 오래 같이 살자. 사랑해요 할머니. 야, 박수! 야!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무릎이 좋아지시니까 우리가 임성자 씨를 뵐 때 그 표정, 목소리, 몸 전체에서도 어떤 에너지가 힘이 느껴지고요. 임성자 씨의 건강이 이제 얼마나 좋아졌는지 병원에서도 검사 받아보셨다고요? 받아봤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몸무게가 3kg 감량됐네요. 네.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네, 혈액 검사부터 보행 능력 검사 등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셨네요. 네, 이 워맥지수 검사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등을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뵙네요. 보행 능력 평가를 검사해봤을 때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네요. 걸음걸음 속도도 그렇고 쩔뚝거리는 정도도 괜찮아지셨고요. 이번에 평가했던 워맥지수 검사도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지난번에 점수가 우리가 71점이었는데 이번엔 55점으로 상당히 많이 호전된 게 보이네요. 피검사 수치도 전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염증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호전된 게 결과로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잘 관리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일상생활에는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관절 건강 개선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야,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 그래. 그 3kg 감량한 것도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된 건가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체중이 1파운드 감소하면 무릎의 하중은 그의 4배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결과는 또 있죠. 이 관절염이 개선되면서 체내에 있는 염증 수치가 감소했는데요. 이것이 혈관벽에 지방이 쌓여서 생기는 이 염증을 개선해서요, 고지혈증에도 도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줄었고요, 이 공복 혈당까지 떨어지셨잖아요. 뭐 앞으로 이렇게 쭉 관리하시면 뭐 더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운동을 했고 식단 외에도 꾸준히 먹은 게 있어요.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이라고 이거를 빠짐없이 챙겨 먹었거든요. 지난번 이팔 청춘에 출연하게 돼서 배웠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미식 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 좋아하고. 철갑상어는 정말 고급 어종이잖아요. 네. 값비싼 캐비어. 오. 네, 뭐 3대 미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철갑상어 알이잖아요. 네, 알고 보면 이 철갑상어는요, 놀라운 점이 정말 많은데요. 이 철갑상어의 수명이 100년에서 150년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네. 네. 심지어 이 철갑상어가요,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것은요, 백악기입니다. 백악기면 그 공룡이 왕성하게 살았던 시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공룡 시대에 맞는데요. 이 철갑상어가 바로 그 백악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존하는 고대 어종으로서요, 별명이 이제 살아있는 화석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철갑상어가 화석으로 발견된 적도 있었는데요. 해당 종의 이름은 콘드로스테우스로 연골질의 골격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만큼 철갑상어는 예로부터 신비한 존재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영국의 왕 에드워드 2세는요, 이 철갑상어에게 로얄 피쉬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철갑상어를 잡으면 모두 자신에게 헌납하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고요. 야. 중국 황실에서는요, 아예 철갑상어에게 황제의 황자를 붙여서요, 황제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왕들이 사랑했던 물고기인 만큼 이 건강과 장수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 철갑상어가 건강과 장수의 상징이 된 이유가 바로 철갑상어의 연골 덕분입니다.
인간도 동물도 수명이 다하기 전에 관절염에 시달리는 데 반해서 경골 어류인 철갑상어는 딱딱한 뼈를 죽을 때까지 마모 없이 사용을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철갑상어의 연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결혼하는 신부에게 먹여서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철갑상어 연골의 효험이 오랫동안 입증된 셈이죠. 철갑상어 연골에 다른 동물들과는 또 다른 뭔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철갑상어 연골 속에 콘드로이친 때문입니다. 철갑상어의 콘드로이친에는 C6S 성분이 풍부합니다. C6S는 인간의 연골 구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성인의 연골 속 콘드로이친은 크게 C6S와 C4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CS6형, CS4형으로도 불리는데요. CS6형은 연골세포의 증식과 탄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관절염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세포끼리의 접착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콘드로이친 중에서도 CS6형 성분이 많아야 좋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성인 관절 연골에는요, CS6형이 90%인 반면 이 관절염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CS4형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 CS4형은 돼지, 닭의 연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철갑상어의 연골은요, CS6형 비율이 높아서 이 건강한 사람의 연골 구성과 가장 비슷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사람 연골 성분과 비슷하면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사람의 연골 속 콘드로이친 구성 성분과 비슷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이 다른 콘드로이친에 비해 흡수가 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해가 쉽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육각형의 틀을 우리의 관절뼈 그리고 그 안에 블록을 연골 속 콘드로이친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연골 속 콘드로이친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 관절염을 앓게 되는데요. 이때 무너진 관절의 콘드로이친을 외부로부터 보충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성분과 다르거나 크기가 맞지 않으면 잘 들어가지 않죠. 그렇다면 철갑상어의 콘드로이친은 어떨까요? 사람의 이렇게 연골 구조와 흡사해서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인체랑 잘 맞는 성분으로 선취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네, 실제로 인간과 철갑상어의 연골 속 아미노산 함량을 비교해봤더니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왼쪽은 사람 연골 속의 아미노산 함량, 오른쪽은 철갑상어의 연골 속 아미노산 함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비슷하다. 네, 두 개의 그래프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철갑상어 연골의 CS6형 비율은 포유류보다도 높고 건강한 성인 연골 구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체 접합성과 흡수율 또한 높다고 합니다. 이 철갑상어와 인간의 연골이 이렇게 닮은 꼴이라면 우리도 이 철갑상어의 장수 연골을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이 두 발로 걷고 살기 위해서는요, 이 연골 소비 기한을 늘려야 하는 건데요. 철갑상어는 100년에서 150년에 달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철갑상어를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연골의 두께 유지가 중요합니다. 네, 이 콘드로이친은 우리 연골의 부피가 손실되는 것을 감소시켜서요, 이 연골의 수면 연장을 돕는데요. 실제로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에게 콘드로이친을 매일 섭취하게 한 뒤 6개월 후 한 번, 12개월 후 한 번 확인을 해봤더니 연골 부피 손실률이 대조군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연골 부피 손실이 줄었다는 것은 관절 너비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연골 마모가 덜하면 당연히 뼈끼리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게 되겠죠. 관절염을 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콘드로이친을 섭취시킨 결과 콘드로이친 섭취군은 관절 간격이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미 관절염을 앓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절염이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관절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염증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 관절 안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과도하게 분비되면 이 관절 염증을 유발하고 또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수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염증은 제가 알기로는 혈관을 타고 이렇게 전신을 돌아다닌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관절 염증 이외에 다른 염증에도 혹시 도움이 될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 39.6%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염증은 혈관을 타고 전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염증을 만들어내는 활성 산소를 감소시키는 능력, 즉 항산화력이 다른 포유류나 일반 어류보다 높습니다. 때문에 전신의 염증 수치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콘드로이친이 우리 몸의 염증을 어떻게 감소시키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이 흰색 공을 관절, 그리고 공과 공 사이에 끼어 있는 물질, 이 염증 물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관절 사이사이에 이 낀 염증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전신에 퍼지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성분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이물질이 다 사라져 버리네요. 네, 염증이 이렇게 녹으면서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염증이 줄어드는 것처럼 통증도 줄어들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정말 관절염 통증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르실 거예요. 저도 관절염 통증이라면 지긋지긋하게 아파봤는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먹고 나서는 통증이 좀 완화된 것 같더라고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통증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사진은 쥐의 정상적인 연골 표면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매끄럽고 균일한 모양을 갖고 있죠. 자, 두 번째 사진은 관절염을 유도한 쥐의 연골 표면으로 정상 연골보다 거칠거칠하고 손상된 부분이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 쥐에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골 세포가 증가해서 표면이 정상적인 연골처럼 매끄럽고 균일하게 변했으며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또한 감소했다고 합니다. 콘드로이친은 관절염은 물론 요통, 신경통, 어깨 결림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관절 통증이 있는 45세 이상 127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더니 42일 후에 이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3개월 이상 복용한 경우에는 이 관절 통증이 약 4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우리 임성자 씨의 경우는 통증뿐만 아니라 이 보행 능력 검사 결과도 좋아졌거든요. 네, 이 콘드로이친이 보행 능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절염을 앓는 사람들의 특징이 통증 때문에 잘 걷지 못하는 보행장애인데요. 한 연구에서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후에 20m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보행 시간이 단축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무릎 관절염도 고통스럽지만 손가락 관절염도 괴로운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김화자 씨도 손가락 관절염이 상당히 심한 편이신데요. 혹시 아침에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힘들지 않으신가요? 예,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은 느낌 나고 마음먹은 대로 잘 안 움직여져서 아침 식사하는 것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자, 이 손가락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인데요. 아침에 특히 관절이 경직돼 있어서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펼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조조강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에 콘드로이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손가락 마디와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시킨 결과 손관절 통증이 감소하고 손관절의 기능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이 콘드로이친은 크기가 작을수록 흡수율이 높습니다. 네. 아니, 콘드로이친만 잘 챙겨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크기에 따라 뭐가 또 달라진다고요? 네, 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이 비커가 이 인간의 연골, 거름망이 체내 세포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원두 커피 가루를 고분자 콘드로이친, 그리고 믹스커피 가루를 저분자 콘드로이친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어떤 분자가 더 잘 흡수되는지 볼게요. 먼저 이 고분자 콘드로이친을요, 우리 몸에 흡수시켜 보겠습니다. 분자가 커서 체내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결국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다면 저분자 콘드로이친은 어떨까요? 이렇게 분자가 작아서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고 또 우리 몸까지 이렇게 흡수가 잘 된 모습이죠.
또 분자를 작게 만들수록 콘드로이친의 항산화 활성이 개선되어 우리 몸의 염증 유발 물질의 제거 능력이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분자 크기가 작은 저분자 콘드로이친이 고분자 콘드로이친에 비해서 관절염 지수를 약 3배 정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네,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제품 원료를 확인한 뒤 1일 권장량 이내로 섭취하시고요. 임산부, 수유부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